산타입니다. 오늘은 3월 10일 이고요. 부러진 3월 10일이고 현재 시각 06시 22분. 여기 온도는 영상 2.3도고요 안개가 제법 많이 꼈습니다. 안개가 제법 많이 꼈어요. 안개가 제법 많이 꼈고 오늘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또 기대가 돼요. 자, 오늘은 보니까 눈에 띄는 뉴스 여러가지 뉴스가 있었겠지만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전 비서관이 또 행동을 취했어요. 네.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뇌피셜이지만 지금 현재 우려스러운 현 정권의 이제 스탠스는 인사 관련된 내용으로 그 백그라운드를 검찰 측 인사들로 꽉꽉 채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헌정사상 그 야당 대표를 그죠? 기소해서 법정에 세우겠다는 그리 흔하지 않은 지금 그걸 깎아내리겠다는 거죠. 뭐 그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국부가 되기 위한 행정부 수반으로 되기 위한 어떤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이죠.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계속 생채를 낸다는 얘기잖아요. 대장동 관련 내용은 어찌됐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내부의 총질로 인해서 벌어진 불거진 수면 위로 올라온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 현사태로까지 옮겨졌고 그를 추정하는 개딸들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공세를 상당한 수위까지 올리고 있고 내부 총질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가 봐도 기원전 105년입니까 109년 네 고조선은 한무제의 그 굴복에도 당당하게 싸웠잖아요. 놀라운 반격, 다른 곳과 틀리게 그 대등한 위치에서 싸움을 했었죠. 근데 고조선의 우거왕이 내부의 그 암살에 의해서 죽잖아요. 이준석도 마찬가지로 같은 보수의 한 인물에 의해서 과거의 그 행적이 치부가 드러나고 일본과 미국은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일본과 미국은 우리보다 더하면 더 했지. 근데 그쪽은 정치적인 합의라는 거를 아주 매끄럽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합의를. 그렇지 않나요? 뭔가 국정 운영에 그들이 깨끗해서 그러한 부분이 수면 위에 올라오지 않고 수면 위에 올라오더라도 그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는 실소를 금치 못할 만한 여러가지 그 합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 로키드 마틴 수뢰를 받은
그 다나카 수상이라고 있잖아요. 72년인가요? 그때 그 미국과의 중공, 당시 중공이 현체제 경제체제로 묶이게 된다는 급보를 듣고 미국과 급속하게 친하게 지내니까 일본은 미국과의 그 협의도 하지 않고 당시 그 다나카 수상이 먼저 그냥 중국과 수교를 맺어버리잖아요. 개새끼들. 특성적으로 일본은 패권에 대한 열망이 아주 높은 나라예요, 진짜. 예. 이 동북아에서 가지려는 그런 어떤 자신이 이 지역에서 가져야만 헤게모니를 존재감을 계속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근데 그거에 대한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참 그런 게 궁금해. 과거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 임진왜란을 일으켰을 때 정명가도라고 해가지고 길을 빌려달라 이거잖아요. 중국을 치고 인도를 치려고 한다. 동북아의 안정 패권 국가가 되려고 한다. 아시아에. 그러니 조선은 길을 빌려달라. 우린 그냥 길이야, 다리야, 브릿지, 저스트 브릿지. 이 새끼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리고 400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조선에 대한 고유 기득권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떠오르는 열망에 대한 지난 19세기 누굽니까 그 야마구치 하기 조슈의 그 쇼카 손주쿠에 있는 그 어떠한 일본의 저명한 젊은 교육자가 그 조슈에 있는 유력한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정한론을 또 펼치잖아요. 그 꿈틀거리는. 근데 일본은 도대체 저 깊숙이 있는 패권에 대한 열망이 도대체 그 일반 국민에 있는 게 아니라 정치권과 그런 어떤 그 조야에 아주 넓게 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는 맨날 사시미 들고 들어오니 참 시끄러운 한 세대를 사는 겁니다. 지금도 중국과의 미국과의 열망을 속에서 두 패권 국가의 사이에서 일본이 취해야 되는 스탠스가 이때다 싶었던 거죠. 그동안 전범국가로서 방어만 할 수 있는 지위에서 미국이 현재 두려워하는 중국의 부상을 적극적으로 막고 모방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이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국토 수권에 관련된 내용에서 방어에서 적극적인 공략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동북아 사령부에 자기가 패권이 될 테니 한국도 들어오고 중국도 들어와. 미국의 무인이나에. 우리 정서상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응? 있을 수 없는 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갑자기 왜 그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의 전 비서실장이 죽었다는 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죠.
과거에 있는 대장동 관련된 사건에 수사가 압박을 해오고 자신이 어떻게든지 간에 관여가 됐다라는 부분을 본인은 알고 있겠죠. 추측컨대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테이블머니에 대한 증거가 점점점 확보되고 있는 거다. 증언과 증거가. 그렇게 되면 거기에 직접 참여했었던 누군가 중에 고인된 분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나 지금 방송 중이야. 그치? 집사람이 새벽에 지금 나가고 있네.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압박이 가는 중에 무언의 어떤 묵시적인 서로 간의 합의가 있다라는 또 드라마를 쓰게 돼요. 저는 이재명이 보내는 신호, 그리고 그는 그 가족들에게 아마 자기 부인이나 자기 유족들에게 뭔가 서류를 남겼을 거예요. 나를 지켜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료를 뿌려라. 대신 난 이재명을 지키겠다. 호위무사가 돼서 옥죄하겠다. 메나구라시. 이런 내용이 아닐까요? 검찰 측의 소환이 임박한 상태에서 최측근이었던 그거에게 필정적인 증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취한 스탠스가 참 잠옷, 정치인이 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대통령이 된다는 게 도대체 뭔지 말이죠. 이번에 어찌됐든 이재명 무너뜨리지 못하면 여당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참혹한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이재명 입장에서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라 하면 반드시 보복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재명이 꺾이면 그는 막말로 형장의 이들처럼 정치권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고, 놀라운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행정가적인 출중한 퍼포먼스가 아깝긴 합니다만 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떠오르는 패권 국가인 일본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누구 말 맞다나 우리가 대만과의 전쟁 시 취해야 할 스탠스는 현 정부에서는 참전일 거예요. 현 정부 하에서는 아마 거의 100%. 우리가 참전을 한다는 내용은 즉각적인 동시다발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중국은 조중 방위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듯이 조중 방위 조약에 의해서 중국의 전쟁시 즉각적인 도발이 이루어집니다. 한팔선에서의 즉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라 명약관한 사실이죠. 일본이 바라는 바입니다.
거의 8, 90%까지 따라왔던 한국의 국제적인 지위와 자산 등이 순식간에 매몰되는 사태가 벌어질 거예요. 북한은 핵 강대국으로서의 지위, 남한은 경제 부국으로서의 지위가 순식간에 소멸되는 거죠. 나는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스탠스가 뭔지, 중립국 선언? 그게 되기 쉽지가 않죠. 북한이 우리를, 그때는 김진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낭만적으로 얘기했던 남북 간의 합의가 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한국은 미국을 져버리고 북한은 중국을 져버리는 사태, 대만과의 전쟁 시 강력한 통일, 중립국, 핵보유 선언, 중미대사관 철폐, 주중대사관 철퇴, 주일대사관 철폐, 추방. 영국, 프랑스 등과의, 러시아 등과의 외교, 이런 식의 흘러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일본이 두렵습니다. 일본이 1995년에 아사히 방송에서 한 놀라운 20세기라는 방송을 구해서 봤어요. 95년이니까 내가 제대할 군대 병장 때네. 말년 군생활 마지막 1년 동안 했던 95년인데, 그 무렵에 일본 아사히 방송 ABC에서는 놀라운 20세기라는 이제 그 다큐멘터리 형식의 방송이 있었어요. 20세기의 인물 사건을 초점으로 청중들에게 방영하는 거죠. 거기에 놀랍게도 안중근이라는, 그들 말로는 테러리스트라는 표현을 써서, 또 그 부분만 보고 또 채널을 돌리게 만드는 아주 거북한 단어를 거기다 또 올려놨더라고. 테러리스트 안중근. 기대도 안 하고 봤어요. 근데 이제 곧 다가오는 그 하얼빈에 대한 참여 토론이 있어서 계속 지금 습작 공부 중인데, 보기 싫어도 그 테러리스트라는 단어, 방송의 제목이 좀 그래가지고 1909년 10월 26일에 그 이등박문이 자신의 수상이 죽었던 내용에 대한 일본 교과서에는 당시에 딱 두 줄로 나와 있더라고요. 조선의 안중근이라는 사람이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의 여기에서 이또 히로부미 수상을 암살했다. 또 공을 암살하다. 이렇게 딱 두 문장으로 나와서 실제로 많은 사람, 식자들도 그렇고, 안중근은 그냥 테러리스트고 그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그냥 그러나 보다 그냥 일갈했다 그러더라고요. 한마디로 한 양아치가 그냥 개죽음 당했다, 이런 생각이죠. 얼마 전에 아베가 한 종교단체에 불만을 가진 자에 의해서 개죽음 당해, 길거리에서. 네, 이런저런 내용들이 쭉 전개가 되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 그 밀려오는 감동에 의해서. 단어로는 자기네들이 테러리스트를 쓸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라고 그 정서적인 거를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 담겨져 있는 담론은 동양평화론자, 즉 당시에 검찰이 위승 감옥에서 검찰관이 물어봤을 때 너는 동양평화론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메모도 없이 15개 항에
동양평화론을 술술술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다. 아, 이자는 준비된 자료다. 오메한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한 잘못 오해에서 오는 자가 아니고 탄탄한 지식을 통해서 일본에 큰 위협이 될 자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본의 외무상이 지금 외교부 장관이죠. 발발 그거 한 달 만에 딱 전화해서 즉각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의견을 취해요. 제2, 제3, 제4의 안중근이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남만철도 부설에 대한 사실 이또가 청일전쟁 배상에 대한 조약 바로 그 자리에 있었고, 배상을 받았고, 승전에 대한, 또한 1905년 러일 전쟁에 대한 승리에 대한 그 한가운데 있던 사람이에요. 그 승전의 주역이었던 그였다고 하더라고요. 승승장구하면서 조선 통감을 3번을 하고 3번 연임을 했죠. 물러나서 추밀원 원장이 되고, 표면적으로는 1909년에 10월에 시모노세키에서 대련으로 들어가서, 대련에서 하얼빈으로 올라가는 이 여정에서 나는 그 남만추 철도에 대한 어떤 그 일본의 우위를 좀 확실히 하려는데 그것도 그건데, 결국은 조만간 있을 한일 합방, 이제 일본이 한국을 곡시적으로 국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보호 상태로 넘어가는 그 한일 합방 조치에 대한 러시아와의 협의, 만주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조선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 행정적인, 지리적인 상태에서의 이권을 정리하고자 러시아의 카카초프 외무상을 만나면서 말이죠. 한일합방에 대한 이후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조정하러 간 거죠. 그 승전 이후에 벌어졌던 4년 전에 그 참혹하게 전쟁에서 203 과주에서 벌였던 일본의 승리를 통한 한일합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러시아는 일본이 러시아에 관련된 내용을 주지하기 위해서 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남만철도권에 대한 부분과 러시아 이런 지역 저런 지역에 대한 일본의 우위를 확고히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태에서 시의적절하게 안중근이 그를 그냥 저격을 해버린 거죠. 세 발을. 그러면서 그의 강인하면서도 온순한, 강직하면서도 온순한 시종일관 그의 그 감옥에서의, 루신 감옥에서의 생활을 보고 헌병대장도 감회가 되고, 그 소장도 그가 집필하고 있던 동양평화론에 대한 완결을 돕기 위해 15일간의 사형 연기를 요청할 정도로 그는 대단한 포스를 지닌 사람이었어요. 헌병대장이 나중에 안중근에게 와서 자신이 국가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개인이 사과한다 그러면서 고개를 숙였던 놀라운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그 자식들에게 전해져 오는 내용이죠. 그에 대해서 안중근은 더 놀라운 수묵화 글씨를 하나 써줘. 서화를. 위국헌신 군인본범이라고 그래갖고, 군인이 나라에 헌신하는 거는
군인의 본분이다 라고 하면서 사형장에 끌려가서 10분 만에 전역하죠. 1910년 3월 26일 오전 9시 20분경에. 그런데 패널들이나 이런 사회자 2명이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 잠시 정적이 흐르는 상태에서 한 패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한일 합방은 무리였지 않겠느냐.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이제 그들의 입에서 사과라는 내용보다는 무리였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들과의 긴장 관계가 있어서 요 단어는 내가 그냥 밑에 자막 곡선으로 까는 거고, 그의 순수한 말로는 과거라고 생각하는 일본인의 이런 정서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한국의 정서와는 잘못 다르다 라는 말로 아사히 방송의 놀라운 20세기의 방송이 끝나더라고요. 일본인의 입으로 현재의 정서에 대한 나의 한국인으로서의 일본에 대해 취해야 될 스탠스가 아주 명확해지더라고요. 일본이 과거라고 얘기하는, 사과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과거 진행형은 한국인에게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일 것이다. 이상입니다. 조선산타였습니다.